안녕하세요. 저는 팔리입니다. 네, 제가 지금 남편이랑 잠깐 일을 쉬고 있어서 남편이랑 같이 발리 한 달 살기 중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한 달 동안 부재인 관계로 아빠랑 오늘은 좀 원격으로 영상통화로 해가지고 뭉치네 비뇨기과 촬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발리에서, 그리고 아빠는 뭉치랑 한국에서 촬영을 할 거고요. 오늘 주제는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이랑 수영 좀 하고 놀게요. 남편! 오늘은 잔소리쟁이 딸내미 없이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왜 혼자 하느냐고요? 어디 놀러 갔어요. 어디 놀러 가가지고 제가 혼자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혼자 하니까 편해서 좋긴 한데 심심하네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나눠볼게요. 문치야! 사람 지나가는 거. 문치 누나 여기 있네. 누나 누나 있네. 뭉치 누나 있어. 문치야! 귀여워. 누나랑 소리가 안 이렇게 들려. 두리번거린다. 문치야! 왜 전화했어 근데? 아빠, 내가 최근에 뭉치네 비뇨기과 우리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방광염 영상이 진짜 너무 좋았거든? 여자로서 되게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었고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들도 많았고 좋았는데, 이렇게 약간 방광염처럼 좀 비뇨기과에서 흔한 질병 같은 게 있어?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비뇨기과 질환들이 다 많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감기처럼 계절병이 있어. 비뇨기과에도 여름에 잘 생기는 병이 있고, 방광염도 여름에 잘 생긴다 그랬잖아. 더운 여름철에 특히 여자들이 땀이 많이 나고 또 오줌이 그 농축이 되니까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잘 생겨가지고 방광염이 잘 오거든. 방광염처럼 여름에 올 수 있는 또 비뇨기과 병이 있어요. 뭐게? 모르겠어? 대답이 없어.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니야. 뭔데? 내가 보여줄게. 이 뭐게? 돌? 돌멩이야, 돌멩이. 돌멩이인데 이게 지금 저기 화면에 잘 보이기 위해서 아빠가 큰 거를 좀 갖고 왔는데, 이런 돌들이 몸속에 생겨요. 이 비뇨기 요로에 많이 생기거든. 그거를 갖다가 요로 결석이라 그래. 아, 요로결석 알아. 어떻게 알아? 많이 들어봤어. 요로는 어떤 장기를 말하냐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 그 만들어진 소변을 방광까지 전달하는 이 링게르줄처럼 가느다란 요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이 있고, 또 몸 밖으로 내보내는 그 요도가 있는데, 이 남자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전립선이 있고, 그런데 이 요로 어디에선가 결석이 생겨서 문제를 일으키는 게 요로 결석이야. 젊은 층에서도 잘 생기고 60대 이후 노년층에서도 잘 생기고, 남자 여자 골고루 생긴다고 보면 돼. 그러면 그 요로결석, 그렇게 결석이 요로에 생겼을 때 증상이 있어? 이렇게 일반 사람도 다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있지. 그 이제 요로 결석이라 그러면 옛날에 그 백지영 가수가 부른 노래가 있잖아. 총 맞은 것처럼. 그 총 맞은 것처럼 정말로 아파. 그런데 이제 사실 비뇨기과 교과서에도 이 칼로 후벼 파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게 요로 결석의 통증이거든. 이 모든 요로 결석은 신장에서 생겨요. 신장에서 1차적으로 만들어져 갖고, 만들어진 이 결석이 신장에 가만히 머물러 있을 때는 사실은 크게 증상을 나타내질 않아요.
이 결석이 이 링게루 줄처럼 이런 줄처럼 가느다란 관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다가 어디인가 걸리면 소변기를 꽉 막게 되겠지. 소변이 꽉 막으면 요관은 그 막힌 거를 뚫고 소변을 아래로 내려보내려고 하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막 경련을 내. 막 경련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전문용어로 연도 운동을 아주 굉장히 심하게 해가지고 그 막힌 거를 뚫으려고 그러거든. 그러다 보니까 요관 자체, 그 다음에 요관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육들까지 같이 이렇게 막 경련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야. 아, 오히려 아프면 작은 그냥 게? 정신없이 그냥 심한 통증을 느껴가지고 뭐 거의 기절할 수도 있고 아주 급하게 119를 타고 그냥 급하게 응급실을 가야 되는 심한 통증을 나타내. 아니 그렇게까지 아파? 그럼 그래서 칼로 수백 번은 그러면 칼에 찔려봤어? 아니 그 칼에 비어봤어. 그 정도 아픈 건 아니고 더 심하게 아파. 그냥 환자가 그냥 땅바닥에 떼굴떼굴 구를 정도로 아파. 너무 아파.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아파서 갑자기 그런 통증이 오는 거네 요르결석은? 그런 이렇게? 어떤 전조 증상이거나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없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사실 그 결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게 가령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통증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 크나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 그럼 내가 결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 검사를 해야지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면 심장에 있는 결석을 알 수가 있고 결석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신장에 머물러 있을 때는 증상을 안 나타낸다 그랬었잖아.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조금 조심하고 또 문제 없이 잘 빠져 내려가도록 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좋지. 그러면은 궁금한 게 있어. 그게 막 갑자기 너무 아프잖아. 근데 뭐 병원을 간다든지 구급차를 탄다든지 그럴 때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 그러면 나 혼자서 스스로도 약간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어요? 응급 대처 방식 같은 거? 일단 그 이제 이 결석이라는 게 요로에 생기는 거니까 요로가 오른쪽 왼쪽 한쪽에 하나씩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양쪽을 동시에 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제 아프면 한쪽 옆구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 옆구리가 아프니까 아픈 쪽으로 좀 눕고 거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찜질을 해주면 왼쪽이 아프면 왼쪽으로 왼쪽이 아프면 왼쪽을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그쪽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찜질을 좀 해주면 통증이 조금 완화가 돼. 그렇게 해서 응급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병원을 꼭 가야지 돼. 그러면은 뭐 타이레놀이나 생리통처럼 진통제를 먹는 것도 조금 효과는 도움은 이 돼? 요로 결석으로 인한 통증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두통이라든지 다른 타박상으로 인한 통증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이 요관의 경련으로 이렇게 오는 거라 그랬었잖아.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설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 장이 굉장히 연도 운동이 빨라져요. 그래가지고 수분을 흡수를 못해서 장이 자극을 받아서 거의 이제 물설사를 하듯이 요관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 그런데 우리가 장염이 걸러서 설사를 할 때 타이레놀을 먹으면 효과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요로결석이라는 통증은 일반 진통제로 잘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경련제 계통의 그 진통제를 써야지 돼. 그러면은 만약에 요로결석에 한 번 걸렸던 사람은 병원에서 약간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나중에 또 사용해도 되긴 하겠네. 되긴 하는데 이제 먹는 약으로 잘 효과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결석이 있고 당장 치료를 못하거나 수술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동안 또 아플 수가 있잖아. 이제 그럴 때 일단 먹는 약으로 한번 조절을 해보고 본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찜질해서 통증이 완화가 되지 않으면 빨리 근처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 병원을 빨리 가는 수밖에 없구나. 주사 맞는 게 제일 빠르지. 아빠 근데 내가 아빠 요로결석을 아까 들어봤다 그랬잖아. 왜 들어봤나 했더니 나랑 친한 친구의 뭐 아는 오빠들이라 그랬었는데 그 남자애들이 요로결석이 잘 걸리는 무리가 있대. 근데 그 요로결석 잘 걸리는 무리들이 이렇게 요로결석이 딱 걸리면은
맥주 1000cc를 막 미친 듯이 원샷을 하고 화장실 가서 막 그 맥주로 오줌을 다 뺀대. 그러면 요로결석이 싹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런 약간 요법을 쓴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그럼 맞는 거긴 해? 비뇨기과적으로? 거의 좀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인데.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맥주를 먹어가지고 요로결석을 뺀다는 얘기가 소변량을 맥주를 마시면 소변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소변량을 늘려서 아주 작은 결석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석이 씻어 나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이제 요로결석이라는 게 요관 점막 어디인가 확 박혀갖고 소변 흐름을 막는다 그랬잖아. 근데 요관 점막이라는 게 우리 잇몸 점막하고 비슷해요. 거기에 조그마한 가시라도 박히면 어떻게 되겠어? 주변이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결석도 박힌 자리가 요관 점막이 붓고 염증이 생겨요. 붓고 염증이 생긴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 더 심해져. 그래서 통증이 더 악화될 수가 있고,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니까 소변을 갖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경련이 더 심해져 갖고 통증이 일으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맥주를 많이 마시는다고 우연찮게 결석은 빠져나올 수도 있겠지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 그러면은 물을 많이 마시면 그건 조금 도움이 될 수도 물은 많이 있어? 마시는 게 좋은데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인 게 아주 티끌처럼 작은 결석, 그런 결석 같은 것이 자연적으로 빠져나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막혀가지고 통증을 일으키는 결석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 그럴 때 마시는 건 소용이 없는 거고. 아니 근데 아빠 그렇게 아프고 막 그런 거면은 도대체 근데 왜 생기는 거야? 결석은 왜 요로결석이란 병이 생긴 거야? 결석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질환 중에 하나야. 사실은 고대 이집트라 그러면 요로결석이 생기는 이유를 좀 쉽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줘봐. 내가 못 알아듣겠어. 이 요로결석을 만드는 성분이 이 땅바닥에 다니는 돌하고 똑같아요. 요로결석이 그런 성분, 똑같은 성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칼슘, 수산, 인산, 요산 뭐 이런 것들이거든. 칼슘은 어디에 많아? 모든 음식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칼슘이 많은 거는 멸치가 많은 거로 알려져 있는데, 우유, 그렇지. 우리 희귀가 엄청나게 똑똑해졌는데, 우유도 사람들이 유제품 많이 먹잖아. 거기 칼슘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 다음에 요산은 또 어디에 많겠어? 고기에도 요산이 많거든.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이런 성분들이 골고루 다 들어있는데, 그런 성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섭취를 많이 한단 말이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변으로 배출되는 양도 옛날에 비해서 아주 몇백 년 전에 비해서 더 많이 배출이 되겠지. 이 양이 많아지고 거기에 있는 농도가 진해지니까 이게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에다가 잘 뭉치도록 사람들이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소변의 흐름 자체도 이게 속도가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소화가 안 되잖아. 그지? 땀도 안 나오고 이 침도 마르고, 마찬가지로 소변도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소변도 천천히 만들어지니까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고 소변이 계속 흘러야지 맑은데 흐르지 못하니까 이게 결정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거야. 거기다가 아까보다 훨씬 쉽고 이해가 되지만 너무 말이 길어. 아빠 말이 너무 아까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너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야. 아빠 그러면은 내가 이 뭉친내 비뇨기과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너야. 요로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덜 걸리기 위해서는 우리 뭘 해야 되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칼슘, 우유, 고기 이런 걸 적게 먹으면 돼? 뭐 그런 식이요법이나 좀 예방 방법을 좀 알려줘봐. 그런 이제 사실은 이제 결석 한번 걸린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환자분들이 많어. 와가지고 제가 이제 뭐 안 먹으면 될까요? 그런데 사실은 음식을 가린다고 결석이 덜 생기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고, 어느 한 음식, 결석 특 성분을 가진 음식을 제한한다고 결석이 안 생기는 건 아니야. 근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 하여튼 물은 평상시에 꾸준히 잘 마시고, 이 물을 마시는 건 항상 얘기하지만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특히 조금씩 자주. 저녁에 그렇지. 조금씩 자주 먹는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소변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많이 움직이고, 많이 움직여서 활동량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이 현대인들이 우리가 보면 맨날 앉아서 이렇게 휴대폰이나 그 컴퓨터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사실 활동량이 굉장히 적어요. 어쩌다 시간 내서 운동, 뭐 헬스장 가서 운동하거나 뭐 조깅을 한다는 건 일부 시간에만 그러거든. 그 평상시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자, 이제 끝. 뭘 또 정리해? 다 얘기했구만. 아빠 얘기는 오늘 끝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아빠의 복잡하고 어렵고 말 많은 얘기 딴 건 다 모르겠고 저는 딱 두 가지 기억이 남네요. 요르결석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통증이 생겼을 때 그때는 바로 그 통증이 있는 쪽으로 사이드로 누워서 그쪽을 살짝 따뜻하게 찜질을 하고 증상이 조금 완화됐을 때 빨리 병원으로 달려간다. 그리고 막 이상한 맥주 마시기 뭐하기 이런 요법 절대 쓰지 말고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는 게 답이다. 이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방 방법은 뭐 식이요법을 하고 이런 것보다도 물을 자주 꾸준히 쭉 먹어서 소변량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막 격한 운동보다는 이제 꾸준한 운동, 걷기 뭐 이렇게 편안한 생활 운동을 통해 가지고 요르결석을 예방하자. 맞지 아빠? 그래. 정리 잘하네 이제. 유튜브 한 2번 찍더니 정리 박사가 그치? 됐어. 나 정리 박사, 척척 정리 박사야 이제. 아무튼 그러면은 저는 이제 발리에서 그리고 이제 아빠는 서울에서. 아빠 근데 뭉치, 나 뭉치야. 뭉치 너무 귀여워. 알았어 아빠 안녕. 뭉치씨, 뭉치씨, 저기를 보세요. 뭉치씨. 누나 있네. 누나 어디 있어? 뭉치 누나 어디 있어? 누나 저기 있네. 누나. 자, 본격적으로 오늘 촬영 시작을 합니다. 잔소리쟁이 딸이 없어가지고 조용한 분위기에서 하는데 공원 옆 놀이터에서 애들이 놀고 있어가지고 아이고 뭉치야. 소리가 들리는 거는 마찬가지네요. 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전화 왔어요.